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주식은 원래 힘든데 이걸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다시 올라갈 애들인데 좀 빠질 수도 있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네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가장 큰 수익,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가장 적은 손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나요? 지금 시장은 그런 잣대를 들이댈 시장은 아니었죠. 일단 저는 흔한 삼류 애들처럼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거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오늘 어서 들어오세요. 타이틀이 이제 3차 폭락의 시작이냐 새로운 기회냐인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까운 얘기죠.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왜 3차 폭락이냐, 1차고요 2차고 거래소 기준입니다. 이제 저점 깨면은 3차 폭락.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단순 차트로만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저희 같이 함께 하고 계신 그 회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시장은 차트로 보면 안 돼요. 시장 종합,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다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막 시장이 조정이니 하락이니 저점 잡았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보기는 편할 수는 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세요. 그런 게 맞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 돈을 잃을 수도 없고 이런 구간에서 다 매도를 했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만약에 단순 차트만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서오세요. 단순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아주 제일 다이나믹, 거래소 기준에서 아마 제일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구간, 여기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모양은 당연히 똑같을 순 없죠. 1차 나왔고요, 2차 나왔고요, 3차 저점 깨려고 하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차트만 보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은 완전 반대로 움직였었죠. 근데 저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다른 얘기고, 당연히 저때 저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똑같은 흐름이 반복될 거라는 걸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차트라는 것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그걸 전제 조건하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정 비결과 같은 거죠. 토정 비결도 통계고 차트도 통계죠.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상증자라든가 감자라든가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파생 시장을 우리가 거래를 하겠죠. 하지만 파생 시장은 또 레버리지가 너무 크고 멘탈의 게임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해지 차원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내일 일단 옵션 만기일은 사실 이렇게 옵션 만기일 369, 12는 우리가 신경을 써도 그 외에 다른 사실 옵션 만기일을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돼요. 오늘 이제 밑에 숫자를 제가 좀 써드리면, 거래소 기준에서 거래소가 한 900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거래소 기준에서 900개 중에 올려온 애들이 한 80개 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에서 코스닥 한 1300개 내외인데 1200개 정도가 빠졌고요. 200개 정도가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이 오른 애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오른 애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요. 오늘도 우리 종목이 오른 거 있긴 하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오르긴 했어.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 자, 전업종 지수 봤을 때 하락으로 소팅을 한번 해보면
그냥 뭐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에서 하락으로 소팅을 해보면은 어, 그냥 뭐 다 떨어졌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지금 아마 저는 뭐 헛된 희망을 여러분들 뭐 돈 벌 수 있어요, 뭐 잘 될 거예요,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기회냐, 기회다,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잠시만요.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이제 코스닥 차트로 보는 게 나을 텐데, 지금 시장을 요런 시장과 같이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은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시장이 폭락을 해서 종목이 임계치 이상 빠진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정말 인생에서 몇 번 안 오는 그런 최고의 기회죠. 근데 왜 이때와 지금을 맞비교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때 기회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기회였던 사람들은 뭐냐면 주식을 새로 시작하고 현금으로 시작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한 그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지금 작년에 1분기 때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았었는데, 기회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주식시장 입장으로서 살 수 있는 현금이 많았을 때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현금이 많았을 때 기회가 되는 거지. 지금 뭐 현금이 별로 없고 종목이 다 물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봐야 돼.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진짜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빠졌다가 정말로 막 이렇게 하늘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서 시장에 엄청난 계좌가 터지고 막 뭐 증권사들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현금 100%로 시작한, 뭐 그래 봤자 뭐 한 1천만원 계좌들이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되는 거지. 만약에 똑같은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사실 이렇게 횡보만 해도 주식 얼마든지 할만합니다. 근데 요런 자리가 똑같이 뭐 반복이 된다 손 치더라도 똑같이 전혀 기회가 되지 않아요. 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시장 왜 빠졌냐? 오늘 장중에 뭐 중국 시장이 뭐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코멘트들이 증권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에서 많이 나왔는데 전혀 틀렸어. 흐름도 완전 달랐어요. 흐름도 완전 달랐고 걔네들은 뭐 마이너스로 끝날지언정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 V자 반등식으로 완만하게 끝났단 말이야. 우리나라 시장 전혀 아닌데,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자,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은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흐름은 사실 3년 동안 빠진 적은 있긴 하지만 요건 이제 IMF라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있어서 같이 빠진 거고, 요 이제 리먼이고, 요거 이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고, 사실 그거 외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뭐 음봉을 크게 보여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올라갑니다. 시장만 봤을 때는. 코스닥은 다른 예외고, 코스닥은 원래 지금 선 그어 놓은 게 1000포인트인데 이게 본전이란 말이에요. 20 몇 년 동안, 지금 20
3년, 4년 동안 본전을 못 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 계잡주들도 많고 사실 지금 뭐 카카오 예전에는 코스닥에 은행주들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다 거래소로 다 옮겨갔고 뭐 사실 뭐 카카오 뭐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 옮겨간 애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애들은 원래 성격상 어 코스닥에 있는 게 맞죠. 원래는 예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코스닥이 원래 지금은 98이죠. 98. 지금 987이 아니라 뭐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987.5포인트 0.75포인트인데 원래는 지금 98이에요. 98. 100이 100으로 시작했거든 여기서. 근데 왜 1000이냐? 그냥 10을 곱해버렸어. 쪽팔려 갖고. 진짜 쪽팔려서 10을 곱했어요. 금융당국이. 야 이거 외국에서 봐도 좀 이때 막 코스닥 지수가 50 한날에 주식시장이 막 50몇이네 60몇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뻔때도 안 나고 그래서 아 우리 그냥 10을 곱합시다. 그래갖고 곱해갖고 이제 987이 된 건데 그러면 거래소 시장은 계속 오른다 손 치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원래 이게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들이 뭐 예전에 많았을 땐 거의 70% 후반대였었는데 지금 좀 낮아지긴 했었죠.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뭐 작년 재정연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지수 관련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뭐였나? 바이오예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2차 전지로 바뀌어 있어.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바이오가 여기서 막 더 빠진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고 바이오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그 누구도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분위기니까. 근데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가 바뀔 뻔했었던 뭐 에코프로 BM 예 지금 시가총액이 뭐 12조 원입니다. 오늘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금호 석유가 얘네들보다 돈을 20배를 더 벌어요. 20배를 더 버는데 주가가 반밖에 안 돼. 뭐 섹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뭐 첨보 뭐 요런 애들 오늘 뭐 휴젤 요런 애들 다 뭐 거의 하한가 갔다 왔죠. 그 보톡스 때문에 요런 애들 말고 요 상단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시장의 지수와 움직임을 굉장히 주도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얘네가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면 공장 가동률을 발표를 안 하더라고. 원래는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얘네 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다운 받아서 보면 저도 아까 계속 몇 분기 거를 계속 봤는데 사업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써져 있는 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고 뭐 무엇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다 써 있어야 되는데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공장 가동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100%에 가깝겠죠. 가깝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캐파가 단기간에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기 전 지금 뭐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셀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셀 애들은 소재 애들한테 압박을 할 거고 그죠? 에코프로 BM 보면 얘네가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금 대장이에요. 네. 뭐 테슬라가 밤사이 12% 빠진 거 사실 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근데 이 늘어나는 뭐 작년에 8,500억 그 다음에 뭐 반기 때 거의 6천억 나왔고 올해 온기에 뭐 1조 3천억 정도 해준다라고 그래봤자 꼴랑 뭐 1억 아니 1,200억입니다. 1,200억 얘네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영업이익 10%가 채 안 되는데 사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극재들 다 합쳐도 전 세계 마켓 쉐어가 뭐 5% 조금 넘었었어요.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다면 요 그 작년 대비해서 더블 조금 더 난 영업이익에서 주가는 1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논할 대상이 아니야.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섹터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후하게 주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멀티플, 뭐 유식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고퍼주들을 고평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주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뭐 공장을 진짜 그러면 우리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서 다음 주서부터 돌립시다.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업 보고서들 보면 뭐 계속 증설은 하고 있어요. 뭐 새로 준공된 공장도 뭐 언제서부터 가동됐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0%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업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 금감원 들어가셔갖고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보시면 사업 보고서 들어가셔갖고 F8 눌러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가동률 딱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딱 에코프로 그 사업 보고서에 써 있어요.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거는 뭐 풀 가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풀 가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뭐 공장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년 뭐 상반기에 하나가 공장이 더 가동된다. 그럼 그게 또 주가에 적용되고 하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유료 회원분들이랑 같이 봤을 때 금호석에 보면 자 에코프로 올해 온기에 잘 뽑으면 1200억이에요. 시가총액 12조 원에. 근데 금호석이 같은 경우는 보면 금호석의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거의 10% 가까이 준다고 하던데 뭐 좋은 대안일 수도 있고 얘네들 보면은 뭐 2조 5천억입니다. 예상이지만 뭐 3분기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 에코프로보다 20배 이상 잘 벌어요. 에코프로보다 20배 이상 2배가 아니라 20배 2배가 아니라 20배 이상 잘 버는데 시가총액은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섹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금호석유가 무슨 뭐 여기서 천지개벽할 성장을 하겠냐.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반대. 이게 시장이 너무 편향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들이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밈 주식이 뭐냐? 밈 주식 뭔지 아시죠?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테마주야. 뭐 지금 뭐 얘기하는 NFT, 뭐 메타버스 이런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코스닥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언제 폭락을 하느냐? 코스닥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폭락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폭락 잘 오르던 거, 이거 바이오 무너지면서 폭락 나온 거죠. 뭐 마찬가지고 이건 뭐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이기 때문이긴 한데 이런 폭락 나오는 거는 코스닥 그 전반적인 문제긴 한데 이런 폭락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시가총액 최상단에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을 올려놓은 바이오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성이 2차 전지 쪽으로 사실 가는 거죠. 난 2차 전지가 막 그렇게 바이오처럼 어이없이 폭락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생각할 수도 없어. 왜? 굉장히 다른 얘기니까. 실적 기반으로 막 성장을 하는 2차 전지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이 뭐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좀 캐스천 마크지. 그거 굉장히 하기 힘든 얘기인데 바이오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단돈 100원 한 장 못 벌고 그냥 기술 특례 상장해서 그 상패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몇 배, 10배 막 이렇게 뭐 올르는 애들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 실패하면 바이오는 고시생이잖아요. 바이오는 고시생이란 말이야.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지만 실패하면 그냥 뭐 인생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지. 응? 근데 뭐 2차 전지는 사실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기차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25년서부터 신차는 무조건 전기차다. 이거를 저 타이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타이틀을. 전기차만 생산을 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신차는 전기차만 생산하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목요일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가 왔었죠. 맞죠? 뭐 현대 기아 자동차가 뭐 모양 잘 만들고 인테리어 잘 뽑고 뭐 세단에다가 골프백 4개 들어가는 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밖에 없어요. S클래스도 2개밖에 안 들어가면 2개도 간신히 들어가면 S클래스도 벤츠 S클래스 뒷자리가 소나타보다 좁아요. 진짜? 안 타보신 분들은 못 믿겠지만 소나타 그랜저보단 무조건 좁아. S클래스가 벤츠 S클래스가 뒷자리 기준으로 그랜저보다는 무조건 작아. 그랜저가 훨씬 넓어. 진짜로. 뭐 근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엔진 이번에 그 보상금 280억인가 받은 현대자동차 그 아저씨 아시죠? 현대자동차 내부 고발자 그 280억 미국에서 보상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억인가 받았어. 국토교통개발부인가? 거기서 미국은 또 이 그 과징금의 몇 퍼센트를 주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뭐 5천억인가 벌금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 거의 몇 조 원은 가까이 냈어요. 근데 비용이. 그럼 엔진 없어지고 미션 없어지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 이제 뭐 해볼만 한 거지. 다른 애들이랑. 그죠? 원래 예전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 느낌이 그냥 못생긴 여자애가 화장만 진하게 해놓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중국 전자제품을 사는 느낌, 가성비로. 원래 외국에선 그래요. 유럽과 미국에선 그래요. 거의 뭐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상당 부분은 뭐 렌트카 이쪽이고. 근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에 거의 올인할 수소차는 내가 봤을 때는 뭐 헛발질이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한 거냐? 이 전기차. 근데 이 전기차를 봤을 땐 저는 여러분들 길거리가 막 10년 지나면 길거리에 다 전기차만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죠? 난 저거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 원전도 마찬가지잖아. 원전을 왜 탈원전 하다가 왜 유럽 다 포기할까? 현실성 없는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시 탈원전 정책 포기하고 다 원전 다 짓고 뭐 소형 원전 SMR? 얘기 막 나오고 있어. 난 전기차도 저런 걸 시장에서 조금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왜 전기차를 쓰느냐? 전 개인적으로 전기차 타는 사람들 그냥 그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테슬라 뭐 자율주행이 너무 좋다. 그건 차가 후진차를 탔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가 없었던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뭐 포르쉐 타고 포르쉐에다가 자율주행 만들어줘봐. 그 누가 하겠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냥 운전이 업인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출퇴근 맨날 하고 그런 애들 하는 거야. 부자들이 출퇴근하나? 출퇴근 안 하잖아. 뭐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4천만 원짜리 전기차 괜히 싼 건데 여기서 기준으로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운 게 배터리 가격이에요. 한 뭐 1,700 정도 될 거야. 배터리 가격. 이거를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하고 시장을 지배하게 하려면 가격을 내려야 돼.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게. 지금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에요, 가격. 사실 이 전기차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계산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 만약에 일반 자동차와 전기차 가격은 비싸. 내가 근데 기름값을 아끼고 싶어. 이 가격 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 차를 갖고 기름을 넣어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이득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하루에 막 1000km씩 타지 않는 이상은. 그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선민의식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는 것 같아요. 오빠 테슬라 샀어요? 그럼 한번 태워주세요. 뭐 탔더니 뭐 없어. 그냥 뭐 티코랑 똑같아. 내부는 벤츠 C클래스인가? 거의 뭐
부품 갖다 C클래스인지 A클래스인지 하여튼 그지 같은 거 갖다 쓰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자동차는 뭐 남자의 말 같은 거기 때문에 딱 내렸을 때 폼도 나고 내장재도 좀 멋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 전기차는 그런 뽀대가 없잖아. 하차감이 없잖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지들이 타는 차 같아, 지금까지는. 근데 뭐 타본 사람들은 뭐 다시 내연기관 차로 안 간다라고 하는데, 뭐 생각의 차이가 오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가 더 저변이 확대가 되려면 무조건 인프라죠. 인프라가 지금 전기차를 사도 되는데, 뭐 세컨카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전을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길게 봤을 땐 전기차보다 그 충전소가 미국에서는 뭐 다 10배씩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적으로 뭐 만들기로 했고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내려야 된다. 사실 뭐 지금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 이유도 사실 뭐 지금은 리튬 인산철이 굉장히 뭐 지금 테슬라도 저가형은 리튬 인산철 중국산 짱깨 걸 쓰지만, 이제 앞으로 고급 모델에도 리튬 인산철을 쓰겠다. 사실 이게 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쓰는 3만 개 그 배터리 뭐 NC 뭐 M 이렇게 뭐 여기다 이제 플러스 뭐 A까지 요즘은 나오죠. N 뭐 니켈이죠. 니켈 크롬 뭐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크롬인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이제 알루미늄까지 해서 얘네들이 좋긴 한데 화재 위험성이 좀 높고 뭐 좀 그런데, 리튬 인산철은 약간 성능은 딸리지만 좀 안정적이고 그 충전 방전했을 때 조금 더 오래 간다 뭐 그런 거. 근데 중국이 지금 가장 밀고 있는 건 사실 리튬 인산철이 아니라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이 왜 그러냐면 엄청 싸요. 이 니켈 뭐 리튬이랑 나트륨 차이는 거의 2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뭐 소금이 아니고, 리튬 대 나트륨은 20배 차이가 나요.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중국은 이거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가격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하고, 아직은 이 3원계, 우리가 보통 요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데, 대세긴 하지만 뭐 굉장히 시장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비싸면 뭐 저기 먹거리가 있다. 그럼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면 새로운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사실 전기차가 바이오처럼 시장의 폭락을 갖고 오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이 봤었던 뭐 굉장히 좀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커브드 TV, 이제 뭐 커브드 TV가 세상을 지배한다. 뭐다 커브드 TV 만들었었어. 이렇게 휘어진 거 지금 생산 안 해요. 없어졌어. 그냥 시장에 사장됐어. 그 다음에 3D TV 사장됐어. 없어졌어. 맛비교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뭔가 시장에서 불편한 것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처럼 뭐 우리나라 그 동남아 애들이 우리나라 뭐 서울 와갖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파트 많은 거 보면 다 빈민가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 미국처럼 이렇게 개인 주택이 많고 뭐 차고지에서 충전하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좀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만,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밑바닥을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 조금만 끼스나도 보증 수리를 거의 안 해줘요. 그리고 뭐 지금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보증 7년인가 8년 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나면 고장 나면은 차값 이상 들어. 중고차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폐배터리. 폐배터리 애들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이제 뭐 전기차 보증술이 끝나는 시점은 아니니까 많이 사고 있었을 때 한 3, 4년 정도 뒤면은 이제 전기차 보증 끝난 애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누가 사?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보조금 받은 애들은 팔 수도 없어. 단기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타야 돼. 일정 기간 이상은. 아니면 토해내야 돼.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테슬라를 굳이 뭐 오늘 테슬라 그 밤사이 새벽이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구경하기 힘든 미국 주식 중에 뭐 하루에 400%가 오른 애들 이제 봤는데 엄청나게 걔네들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네. 테슬라 일봉인데 여기에서 뭐 사실 이거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자기 거 지분 좀 팔까? 뭐 그것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럼 그거는 뭐 기업 때문에 오른 게 아닌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지고 올라가고 전 그 문제가 아니라 전 이제 테슬라도 시장에서 예전에는 온리 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원 오브 댐이 된 상태에서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저리저리 많이 길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의 폭락은 항상 바이오가 원인이었었어요. 오늘은 뭐 특별히 바이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이제 바이오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전기차가 코스닥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냐. 저는 이건 사실 좀 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들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실적 늘어나는 이제 성장성을 제외를 하고 실적 늘어가는 것만 봤을 때는 뭐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그 고평가라는 얘기는 언제 사그러드냐 하면 에코프로 BM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10배가 올라왔는데 실적은 2배가 늘었단 말이죠. 그럼 뭐 에코프로비엠이 고평가냐? 그건 아니죠.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유지를 해주고 주가를 뭐 더 올릴 수도 있지. 유지를 해주고 이 실적이 곱하기 3 곱하기 4 가면은 이제 고평가라는 얘기가 없어져요. 시장은 그 정말 좋은 섹터 그 다음에 성장하는 섹터들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거든. 그러니까 실적이 2배 올라왔는데 지금 주가가 10배 올라왔다.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평가죠. 근데 고성장 섹터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실적이 3배, 4배, 뭐 2020년 기준으로 잡아서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욕인데 주가가 욕이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적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이게 이 가격이 오히려 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현금화 할 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걸 생각을 하지 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터 린치죠. 수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 병이죠. 주식은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날 거다라는 생각. 전 주식이 원래 어렵고 주식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를 기본 마인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면 안 사거든요. 사실 싸게 사야 돼. 근데 주식을 할 때 뭐 이거 사면 무조건 수익이야. 뭐 오늘도 무슨 뭐 컴투스 같은 거 수익 났다고 공방하는 방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날 아마 오늘 계좌는 훨씬 더 많이 까졌을 거야. 그런 식의 유치한 공방을 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도 우리 오른 거 있어. 거의 막 상승 VI 갈 뻔한 종목도 있었어요. 우리도. 근데 뭐 꺼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누가 직장을 다니고 누가 저기 그 노량진 가서 새벽부터 고급 공무원 뭐 월급 170만 원 받으려고 그거 공부하겠어. 주식 공부하지. 그죠? 저거 올라가면 저거 갖고 싶고 갖고 있었으면 저거 올라가면 저거
갤럭시와 머니트리 올라가면 아유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위메이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유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어? 게임빌 올라가는 거 보고 아우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샀었어도 그 몇 배 올라갈 것까지 못 갖고 가요. 본인이 분석한 거 아니면. 분석을 해도 그 갖고 가기 힘들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마이너스 10% 20% 다 똑같아요. 손실 10% 마이너스 10%, 손실 마이너스 20%, 손실 마이너스 30%.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내가 손실 안 보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10% 마이너스 10% 20% 10% 30%다 똑같은 상황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유 나는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는데, 진짜요? 아 저는 마이너스 30%나 되는데 그래도 선방하셨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0.1%도 안 달라. 다 똑같아요. 왜?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릴 거라면 이게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시장 좋아져서 더 처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주식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뼈저리게 뭘 느끼냐?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아, 저거, 자, 스타트가, 기준점이 여기가 되겠죠. 기준점이 여기가 된단 말이죠. 폭락 나오기 시작해서,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평균 마이너스 50% 찍었어요. 뭐, 아주 초대형주 빼고는 거의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50%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떨어진 지점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과연 다 회복을 해줬느냐. 저때 주식 하셨던 분, 물론 뭐 시장은 여기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태반이지만 다 소액 투자자들이야. 1000만원 2000만원 짤짤이 애들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이 과연 종목이 다 폭락하기 전에 가격을 맞춰줬을까? 절대 안 그랬어요. 올라온 거 30%밖에 안 됩니다. 100종목이었다라고 하면 100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30종목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아, 이거 뭐 되게 좋은 종목을 싸게 샀는데 시장 때문에 좀 떨어졌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뭐 하한가를 갔던, 오늘 뭐 하방 VI를 갔던, 오늘 나는 뭐 1, 2%로 선방을 했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손절치고 내가 여차하면은 그냥 뭐 시장 떠날 뿐이 아니라고 하면 중요한 건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종목, 이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 엄청나게 본전을 제일 빨리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는 뭐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여기에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손절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손절은 약세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절은 강세장에서 하는 겁니다. 주식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손절을 잘해야 된다. 뭐 스타일은 틀리니까. 근데 약세장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때문에 빠진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강세장에서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 왜? 강세장에서는 이게 가는 이 종목 여기 가는 애들만 많이 갔거든. 근데 내가 다른 종목 뭐 남의 다리 긁고 있어. 헛다리 짚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좋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저럴 때 손절하는 강세장에서 종목은 아유 내가 뭐 이거 좋은 종목인데 나중에 저걸로 지금 제일 잘 가는 걸로 잡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야지.
지금장은 뭐 손절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좋아져도, 시장이 이렇게 좋아져도 내 종목은 안 오를 것 같다. 물론 본인 종목은 너무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지만, 그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 종목을 굉장히 내가 이걸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서 내 종목을 봐줘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마이너스 뭐 50% 이건 좀 아니고 그건 뭐 제정신 아닌 종목이고, 몇 퍼센트 손실 상관없어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40%도 괜찮아. 40%까지 쓰자. 상관없어. 계좌든 종목이든. 시장이 다시, 물론 시장은 무조건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내일부터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가격적으로 임계치 이상 빠진 종목군들이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임계치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구간까지 빠진 종목군들이 많아요. 좋은 종목, 밈 주식 이런 거 빼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이런 장은 안 와.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런 장은 죽었다 깨나도 다시 안 옵니다. 뭐 올 수도 있지. 시장이 뭐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근데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그냥 오징어 게임처럼. 시장이 그냥 여기에서 요 정도 선 그래서 그냥 뭐 꽁냥거리는 시장이 왔어도 충분히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장이 뭐 완전 초강세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구나,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마이너스 10몇 프로 간 애들도 뭐 수두룩 빽빽하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 마이너스 1%라서 우리도 오늘 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 2% 정도 내는데, 올라갈 거 갖고 손실이 나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 좋아졌어도 다시 이런 장은 뭐 안 오니까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뭐 한 요 정도 느낌 정도, 요렇게 뭐 연결된다, 시장이 좀 평이하다, 안정됐다, 뭐 그런 느낌 왔을 때 과연 내 주식이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거 이상 지금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장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더 마이너스 커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 수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본인 주식 이쁘다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시장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시장은 어차피 다시 올라와요. 더 처질 수도 있지만. 고평가, 우리가 보통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오른다. 금호석유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호석유가 이제 화학주 피크아웃 찍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 지금 2조 5천억을 버는 애가 지금 시가총액이 퍼2야? 퍼2 지금. 근데도 떨어지고 있어. 물론 뭐 다른 여건도 뭐 봐야 되겠지만 좀 심하잖아 이건, 그죠? 내가 만약 금호석유를 갖고 있다, 뭐 실적이나 뭐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지면 또 화학주들이 더 가지 않을까, 뭐 상관없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뭐 뭔가 근거가 있고, 이거 뭐 때문에 간다던데, 이거 뭐 개발한다던데, 이런 건 안 되죠. 네. 그런 기대감 갖고 가면 안 되고요. 뭔가 뭐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거 돈만 있었으면 더 사고 싶은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분석을 하고 뭐 판단하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치 투자, 저는 가치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치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 가치를 모르죠.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걸 하는 거. 테마주 말고
막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다 가치 투자의 결과물이에요. 뭐 때로는 힘들고, 가치 투자에서 가장 힘든 거는 사람들이 날 바보로 보지. 갖고 있을 때. 가치 투자의 가장 힘든 점이 한동안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비아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보여줘야지. 3년 동안 20몇 억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전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라갈 주식을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사서 밀어붙이는 사람이지.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저랑 3년 동안 같이 하시는 회원님 수익이에요. 3년 동안. 네, 여기 요 회원분이 저랑 같이 저한테 가입을 한 날짜 이제 여름에 주신 건데 2018년도 8월에 저한테 가입을 하셔갖고 2021년 3년 뒤에 저 외에 그 어떠한 전문가도 컨택을 안 하고 저랑 같이 하셨을 때 20몇 억의 수익이 난 거예요. 요 뭐 16억인데요. 이건 계좌 4개 쓰시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밈 주식 같은 거로 수익이 나면 괜찮긴 하겠지만 갤럭시야 이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뭐 축하할 일이죠. 자, 팔았어. 익절을 했어. 뭐 살 거야? 뭐 살 거야? 이런 거 또 찾아다닌다? 그게 문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수익을 냈어. 이걸 팔고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까? 절대 못 사요. 0.1% 확률 없습니다. 또 요런 걸 찾아다녀. 밈 주식만 찾아다니거든.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뭐 날아가는 거죠. 그게 문제다. 내가 수익 난 거 지킬 수 있는 종목으로 연타를 때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저건 우연이지. 뭐 분석일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시세는 우연이지. 종목은 분석을 할 수도 있어도. 그죠? 이건 시장이 준 선물이고 양념이고 옵션으로 이런 걸 갖고 가야지. 이런 걸로 수익이 났을 때 과연 뭐 에코프로비엔 살 수 있을까? 못 사. 뭐 하나머티리얼 살 수 있을까? 못 사. 아무것도 못 사. 그냥 저런 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자, 뭐 얘기가 길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나 종목에서 마이너스 10%, 20%, 30%, 40% 전혀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거는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안정을 찾았을 때 이제 하방 압력이 없고 시장에 불안하지 않은 느낌을 줬을 때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퍼센트 손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 종목을 색안경을 끼지 말고 또 그것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뭐 딱 봐요. 그거에서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난 큰 걱정하지 말자. 그 생각입니다. 결론은 그거야.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3단 하락에 뭐 시초네요. 뭐 그거 차트에다 그냥 선 긋는 그 3년 전문가 애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 1, 2, 3. 저점 깨고 내려가려고 하다 쭉 올라가잖아. 1, 2, 3. 저점 깨려고 하다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희박하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꽁냥만 시장에 큰 어떤 뭐 하방 안정만 주지 말자. 그러면 움직일 애들은 알아서 움직여준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적은 거래량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큰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매도 클라이막스가 빵 터져갖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빵 터져갖고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 나오면서 매도 클라이막스 나오는 게 더 좋았겠지만 뭐 이미 털릴 사람들 다 털렸기 때문에 역대급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날인데 뭐 큰 매물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시장은 뭐 요 정도 시장. 네.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해도 나는 뭐 회원분들 진짜 입을 귀에다 걸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요런 시장에서는 사실 뭐 좀 큰 수익 내기는 좀 힘들다. 근데 큰 수익 내려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 걱정은 뭐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지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 많아요.
시장의 90%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지만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 종목을 굉장히 보수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약간 관조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 딱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종목을 봐봐. 시장이 안정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인가? 이게 과연 내가 고점에서 너무 따라잡은 거 아닌가? 그건 판단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은 강세장에서 하는 거지 이런 약세장에서 손절하는 건 모질이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여줄게. 자, 3년 동안 20몇 억을 수익을 낸 구간에서 과연 힘든 적이 없었을까? 미국, 중국 무역전쟁 다 겪었고요. 예? 코로나 다 겪었고요. 다 이겨냈습니다. 3년 동안 20몇 억 수익이에요. 과연 저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장수 애들처럼 뭐 오늘 같은 날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심리 멘탈이 나갔을 때 뭐 그거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뭐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3년 동안에 20몇 억 수익을 낸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다. 그거는 짤짤이를 우연하게 수익을 내서는 불가능한 거다. 정답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믿고 딱 88만 원만 쓰자. 40일이죠. 기간 한 달 10일.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걱정은 지금 여기 걱정하셔야 될 분들 태반이에요. 걱정하셔야 될 분 태반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종목을 좀 관조적으로 봐요. 한 발짝 내 종목이 여기 있으면 좀 한 발짝 물러나갖고 자기 종목을 딱 봐봐. 이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올라가고 수익으로 전환되는가. 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마이너스 퍼센트 상관없어. 오히려 마이너스 적은 애들이 시장 좋아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종목마다 굉장히 틀리다. 하지만 남의 다리 긁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공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예측하지 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 한 명이라도 있었어? 절대 없었어. 시장은 예측하지 말자. 주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이 재밌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믿고 같이 가주시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불안한 매매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로 바뀐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 힘든 걸 다 이겨냈다는 게 저고 저희 회원분들입니다.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회원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손실을 내지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확신이 틀리면 진짜 골로 간다. 아시겠죠? 그걸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마이너스 상관없어. 마치도록 하고 도움 필요하시고 뭔가 내가 좀 안정적으로 나도 이런 계좌를 만들고 싶다. 그거 왜 자꾸 보여줘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진짜로 20몇 억을 누가 수익을 내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열어놔야 되겠다. 그냥 이거 보고 얘기 끝내야 되겠다. 그냥 한 달, 두 달에 이런 게 되진 않겠죠. 어려운 장을 다 겪고 이 계좌가 됐다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 장난 아니고요. 주식을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서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주식은 건전한 비관론자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 건전하게 비관론적으로. 그건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죠. 건전한 비관론이 항상 주식시장 승리합니다. 이런 20몇 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봬요. 지금 들어오신 모든 분들
걱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다시 올라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봬요. 가입 좋아요는 유튜브지. 가입하시고요. 88만원에 40일 동안 월급으로 88만원 주신다라고 하면 뭐 사실 그거 편의점 알바비도 안 나오지. 예. 저를 고용하는데 88만원만 내면 돼요. 대표님 돈 좀 벌어주세요가 아니라 박 대표 나 가입했는데 좀 잘 좀 해, 나를 위해서 잘 좀 일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근데 88만원이야. 내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20몇 억을 3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매일경제 매일경제 전문가분들 뭐 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응? 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여기 다 손실이었다며 여기서 손실 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주사위 던져서 해서도 수익 나는 장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년 동안 20몇 억을 벌어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하지만 힘든 장을 같이 겪고 힘들었을 때 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대부분은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소수의 아닌 분들은 편히 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뭐 내일 가입해야지 생각 좀 해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매일경제는 지금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지. 대한민국에 이런 전문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 더. 예. 내일 봬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는데 또 공방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